시작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저번에 숙제 있었죠? 네. 그쵸? 한번 확인을 좀 하고 갑시다. 펜을 또 두고 왔네. 아, 지금 위에는 뭐지? 얼마나 줬어? 10점. 10점 안 해서 안 보셨어? 이게 뭐지? 안 했어? 얼마나 했어? 아이고. 시점은 따로 안 했구나. 안 한 거야? 시점 안 했어? 친구 잠시만. 시점만 합시다. 시점 원래 쌤들이 이렇게 하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안 한 거냐? 그건 지금 뭐죠? 준선 P는 오서연 됐어? 일단 시점 내가 답을 불러줘야 되나? 처음에? 불러줘야 되는 거죠. 평소에도 선생님들이 다 불러주셨어요? 네. 그러면 부르고 갑시다. 자, 일단은 뭐야? 뭐이? 나도 다 찍었네.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아이고 착하네요. 채점한 친구는 어떻게 한 거야? 아까 채점한 친구는 있지 않았어? 아닌가? 아, 근데 답은 조금만 이따가 좀 불러드릴 건데요. 일단 풀면서 모르겠던 것들 질문만 좀 먼저 받아드릴게요. 알죠?
자, 일단은 394부터 401번까지 질문할 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해결 아예 못한 거 있는 사람? 없어. 자, 402번부터 408번까지 해결 안 된 문제들? 없어. 409번부터 415번까지? 416번부터 있어? 416번부터 422번까지. 없어? 423번부터 429번까지. 429번. 429 말고 다른 거 없나요? 427번. 427이요. 또 있나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보고 시작을 할게. 430번부터 436번까지. 없어요. 437번부터 443번까지. 여기 몇까지? 400.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뭐 거의 방정식 거의 다 했네. 자, 427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봅시다.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에 자, 두 근을 뭐라고 하자?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5를 만족시키는 양수 k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어떤 얘기부터 할 거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제시가 되면 그쵸? 두근두근 하죠? 그럼 어떻게 가자?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로 넘어가자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근두근 근계가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두 근 모두 언급했을 때 쌤 왜 근과 개수 관계를 써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원래 알아. 원래는 근의 공식을 통하면 뭐 할 수 있어? 두 근을 각각 다 구할 수 있지. 그쵸? 근데 근의 공식의 볼륨이 사실 되게 불편해.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공식은 외울 수 있으나 이거 할 때마다 쓰는 게 어때? 불편하단 말이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으로 각각 구하는 게 난이도가 높으니까 근과 개수 관계로 넘어가서 문제 해결을 좀 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린 배워서 압니다. 근과 개수 관계를 적용하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개수만 보고 유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두 근의 합 어떻게 나오죠? 2분의 B. 그죠?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어때? 실제로 여기다가 적용하면 뭐 나오죠? K 플러스 그래, k 플러스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쵸? 곱은 뭐가 나오죠? K 마이너스. 그래, k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실제로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는 값이고 얘는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아. 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차의 제곱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뭘 빼면서 4알파 베타를 빼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되지?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5라고 가르쳐줬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알파 베타는 k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우변식 정리해서 써주면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뭐가 나온다? 5예요 라면서 이제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간단한 계산 그냥 내가 할게. 알겠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자, 실제로 우리가 식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는 0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인수분해해서 식 써주시면 이런 꼴로 나오실 거고 그래서 우리는 k는 0 또는 k는 2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해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7이다 라고 얘기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또 볼 요소는 봐봐. 자, 마찬가지로 두 근이 모두 언급되어 있으니까 뭐 하자? 그래, 근계만 쓰자. 근과 계수의 관계 쓰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또 생각할 건 뭐야? 절대값 기호가 붙어있죠? 그럼 절대값은 뭐 하라는 얘기야? 양수면 그대로 쓰고 음수면 부호 바꿔 쓰세요 라는 약속이잖아. 그쵸? 그럼 어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우리가 식진행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포함한 놈을 건드릴 때는 우리가 자 부호를 계속 고려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호를 고려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오! 하나 더 파악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부호도 고려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얘기를 뺐어. 지금 이걸 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한번 보고 한번 생각해볼게. 저 문제에서 챙겨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봐봐. 2차 방정식이 항상 실근 가지? 아니죠. 우리가 실근 가지려면 뭐로써 검증해줘야 돼? 판별식으로서 검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아까 근의 공식 써놨지? 봐봐. 요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양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실수가 되죠? 근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무슨 수가 됐어? 허수가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 루트 안에 뭐가 된다? 들어가는 수가 양수가 돼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 영어로는 뭐 디터미넌트 해가지고 이제 앞글자 D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 D를 쓰는데 얘가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바로 근의 공식 안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놈이죠? 그죠? 이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주셔야 돼. 근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니? 이것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라고 나와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고 얘기해야 돼?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서로 같은 두 근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중근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중근은 근이 하나인 게 아니야. 두 개가 겹쳐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실근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물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1차 방정식이야 무조건 실근 같겠지만 우리 2차 방정식 가질 때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언급하는 것조차도 조건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챙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얘기부터? 9-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얘기하면서 2항에서 나눠주면 K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도 얘기만 해주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얘기해봅시다. 다시 요 식도 여전히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지? 그죠? 자, 얘 봐봐. 마찬가지로 두 근이 모두 언급돼 있다 그랬죠? 그럼 뭐로 들어가자? 근과 개수의 관계로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드렸지? 근데 어때? 각각이 제곱이 돼 있으니까 처리가 어렵잖아. 그럼 이럴 때는 식을 통째로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식을 쓰면 어떻게 나올까? 알파 절대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알파의 절대값 베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쵸? 근데 우리는 알아. 절대값 알파를 제곱하면 그냥 뭐가 돼? 그냥 알파 제곱됩니다. 알겠죠? 어차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떼도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베타 제곱도 똑같이 쓰면서 들어갈 거고 얘는 어떻게 들어가?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하고 가세요. 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둘이 곱하고 마지막에 절대값 적어도 괜찮아. 그쵸?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양수 나온다 라는 결과에도 부합하죠? 그쵸? 그래서 그대로 곱해주는 거예요. 자, 해서 식 써주시면
이제 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얘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그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어떻게 구하죠? 알파 플러스 좋아요. 이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2 알파 베타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2 곱하기 하고 끝난 거야. 그죠? 얘 그대로 붙여서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알파 베타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아몰라 하고 끝내? 아니죠. 그쵸? 모르면 케이스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자, 알파, 베타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쵸? 그럼 모르겠으면 둘 다 해보셔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양수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일단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는 K죠? 그쵸? 요 K가 양수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썼던 식 이 친구 다시 보자.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2 절대값 알파 베타는 다시 식 쓰면 어떻게 나와? 요 절대값이 그냥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2알파 베타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과 같아진다 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또 몇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뭐가 나와? 9가 나오지? 그쵸? 근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했어? 얘가 7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원래대로라면 얘는 몇이 나와야 돼? 이 제곱한 식은? 49가 나와야 되죠? 제곱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49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9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말은 틀려? 틀렸죠? 보니까 얘는 기각하고 아래에 있는 거 다시 봅시다. 자, 알파 베타가 음수야. 그 밑엔 K가 음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한 다음에 자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야? 그럼 어떻게 나오죠? 9 밖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이제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아까 9인 거 우리가 이미 알았고 알파 베타는 K야. 그럼 마이너스 4K 하면서 식 쓰시면 되겠죠? 그쵸? 알파 베타가 K라고 했으니까 그쵸? 모르는 사람 바로 말해야 쌤 놓쳤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자 그럼 얘가 뭐라고? 49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K는 결국 뭐였다? 마이너스 10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해서 429번까지 풀이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문제 푼 걸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처리가 어려우니까 제곱을 했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대값 처리가 어려울 때는 제곱해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때? 요걸 정리하다 보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죠? 그쵸?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는 다 해봐야 답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필기 한번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우리는 이어서 얘기까지 진행해볼게요. 잠깐만 해줄게요.
429번까지 썼나? 아, 429번까지? 시간인가? 너는 쓰고 있어? 지워도 되죠 이제? 괜찮아? 줄게. 자 해서 넘어가고 이제 우리 그 다음 주제부터 한번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뒤로 넘겨서 자 우리 자 유형 13번 주제부터 한번 얘기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을 제시를 했을 때, 자,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두근의 합은 어떻게 달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래, a분의 c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a분의를 바닥에 깔고 가는 게 사실 되게 불편한 일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A가 1이야. A가 1이야.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는 두근의 합을 뭐라고 볼 수 있어? 그래. 두근의 합을 우리가 그냥 바로 마이너스 B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게 다루기 편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두근의 곱은 뭐가 될 거야? 곱은 그냥 C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구조는 봐봐. B가 뭐야?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럼 이제 물어볼 거야. 자, 두 근의 합은 7이고 곱은 8인 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는데? x제곱 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7의 x. 왜? 마이너스 합의 x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8은 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괜찮아요. 쓸 수 있고, 자, 만약에 합이 루트 3이고 곱이 i야.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돼?
이런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i는 0 이런 꼴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합과 곱을 알면 뭐 할 수 있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게. 자, 최고차 이번엔 최고차 계수는 2고요. 그리고 두근의 합은 6이고 곱은 5인 이런 자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라고 나와있지. 그쵸? 자 이렇게 돼 있어도 어떻게 접근하냐. 일단은 얘만 보고 먼저 대답을 해주는 거야. 알죠? 그럼 합이 6이고 곱이 5인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어요? 있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 이렇게 우리가 식 써낼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무슨 말하고 있어? 최고차 함계수가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몇을 하면서 곱하기 2를 하면서 구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제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2차 방정식 구하면 뭐가 나오죠?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은 0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괜찮아? 해서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작성은 최고차 함계수 1로 맞춰놓고 빼기 합의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써놓고 진행하면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얘기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대. 알죠?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다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죠?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어.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2차 방정식은 뭘까?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뭐라는 거야? 얘란 얘기 아니죠? 그죠? 얘 두 근이 이거면 이거 두 근으로 갖는 건 얘겠지. 그죠? 자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쓰고 끝내셔도 될 때도 있으나 마찬가지로 요 2차 방정식 최고차 함에서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실수배 달아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말인즉슨 만약에 근이 1하고 3이잖아? 그쵸? 그럼 우리 보고 말할 수 있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꼴의 배수가 된다 라고 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제마다 달라질 수가 있고 조건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봐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에 근이 1하고 3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자명할 거야. x 빼기 1, x 빼기 3이니까.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두 근을 1과 3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자 원래 봤던 그 식을 똑같이 쓰시되 여기다가 뭐만 해서 K배 해서 달아줘야 정확하게 우리가 조건을 써내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태연이 이해돼요?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면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 옆에 있는 거 남겨놓을 거야.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문제 읽어보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두근 하니까 뭐부터 시작하자? 근과 개수의 관계부터 쓰고 시작하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5죠. 알파 베타는 뭐예요? 3이에요.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말로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더 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쉽게 우리가 조건을 바꿔보자.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뭐야? 3-알파와 3-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면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잡힌다?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인 0이다. 이렇게씩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바로 구하면 돼. 합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 두 근이 3-알파랑 3-베타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두 근의 합은 뭐가 나와? 6-알파-베타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씩 쓸 수 있는데 우리는 합이 몇인지 알아. 몇이에요?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곱은 몇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곱은 얘네들이 곱해줘야겠지? 곱하는 거 조금 불편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3-알파에 3 감마 들어가니까 전개하면 9-3알파-3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해서 만들어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씩 써주면 9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한 다음에 알파 베타 나올 건데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죠? 5죠. 알파 베타 몇이에요? 3이니까 요래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해서 이렇게 해봤고 438번 문제로 바로 이어서 풀어보자.
지워도 돼요, 여러분? 시작해요. 어이? 왜 답이 다르지? 왜 A 플러스 B 나와서 되는데? 자, 일단은 이거 다시 이따 나중에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두근의 합은 요래 나오고, 그쵸? 두근의 곱은 이렇게 곱해서 뭐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얘랑 얘 곱하면 1 나오니까 이렇게씩 정리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씩 진행해서 문제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나는 이 정도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것들 한번 얘기를 좀 쭉 보고, 그리고 좀 풀 시간 좀 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내가 오늘 숙제 채점을 못 지켰잖아. 그래서 내가 답지를 빠르게 구해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줍시다. 네. 또 오세요. 자, 근해 공식 얘기를 한번 다시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근해 공식을 건드리면 여기 보면 요 루트라는 놈 때문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쵸? 우리가 루트를 처음 배우면서 무슨 수라는 걸 또 새로 배웠죠? 어떤 수를 추가적으로 배웠지? 무리수였죠? 그쵸? 중3 때 우리 무리수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어떠냐면 모든 개수가 유리수야. 그럼 우리가 그런 방정식을 유리개수 2차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드리면요. 방정식 영어로 이퀘이션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2차 방정식 길다. 알겠죠? 유리개수 2차 방정식에서 무리수를 만들어내려면 여기 안에서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한 근이 뭐 3 플러스 루트 2 이런 꼴로 나왔어. 자, 라는 거는 자, 몰입에 앞에 있는 이놈 2a분의 마이너스 b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쪼개놓은 상황에서 얘가 3이고 얘가 루트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자, 그럼 봐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어때? 여기다가 플러스 붙인 근을 얘기를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럼 이걸로 하여금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다른 근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근은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3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봐봐. 여기서는 루트만이 오로지 무리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만약에 앞에 전제 모든 개수가 유리수다 라는 전제가 없잖아? 그러면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1인데 다른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보세요. 그냥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일 때 다른 근을
3-루트 2라고 말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한 다음에 4 플러스 루트 2에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2는 0이다. 자, 이런 꼴의 방정식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럼 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해보더니 x-1에 x-3 루트 2가 나오더래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 그럼 어때?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1과 3 플러스 루트 2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근이 유리수다 라는 결론이 없을 때 무리수근을 바탕으로 다른 무리수를 추론하는 거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어? 자, 그래서 전제가 확실하게 깔려 있을 때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무리수근을 가지면 다른 근은 이 무리수 부분만 부호를 바꾼 놈이 되는구나 라고 말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 저번 다음에 3 플러스 2i랑 3 마이너스 2i는 서로 무슨 사이라고 배웠어? 혈내 복소수라고 배웠죠? 그쵸? 근데 이런 실수에서 루트의 부호만 바뀌어 있는 걸 우리는 그냥 혈내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내수 관계에 근을 갖는다 라는 요 성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봐봐. 만약에 다시 이번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서 우리 뭘 배웠죠? 허수를 배웠죠? 그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좀 해볼게. 유리계수가 아니라 이번엔 모든 계수가 실수야. 자,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3 플러스 2i 이런 꼴로 나왔어. 그렇다는 건 뭐야? 얘가 3이고 얘가 2i였구나 라고 바로 생각할 수가 있지? 모든 근이 실수면 2a분의 마이너스 b가 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요 플러스 2i라는 건 여기서 플러스 붙인 놈을 근으로 가졌구나 라고 추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여금 다른 근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3-2i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혈내 복소수를 근으로 갖는다 라는 성질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봤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어떠냐면 우리가 이렇게 혈내수 혹은 혈내복소수인 근을 갖는 사람을 우리가 혈내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죠? 그럼 이 혈내근은 실질적으로 어때? 한 근만 알려줬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근을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혈내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근을 우리가 한 근으로 모든 근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유리계수 2차 방정식에서 자,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꼴로 나왔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리수가 뭔지 보여준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걸로 하여금 다른 근은 뭐라는 거 알 수 있다? p 마이너스 루트 q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 근이 p 마이너스 루트 q면 이때도 다른 근이 p 플러스 루트 q구나 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p 플러스 qi꼴로 나온다면 이때 다른 근을 뭐에서 도출할 수 있다? p 마이너스 qi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 근으로서 모든 근을 파악한다 해버리면 한 근을 알고 있을 때 대입밖에 못하거든. 우리가 근이라는 게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그게 근이잖아.
그죠? 대입할 수가 있는데, 자, 혈례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근을 파악을 한다면 두 근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뭐까지 쓸 수 있다?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하고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한 근이 제시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식에 대입할 수 있어.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0에 자, 한 근이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쵸? 자, 한 근이 제시되면 대입밖에 못해. 알겠니? 왜냐면 나머지 근에 대한 얘기를 못하니까 근과 계수 관계 이런 얘기 못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제시라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두근두근 근계 관을 쓸 수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봐봐, 두 근을 둘 다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근이 제시되면 대입도 할 수 있고 근계관도 쓸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한 근이 제시된 상황에서 혈례근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다면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 근을 도출할 수가 있다면 이때는 우리가 한 근만 제시돼도 뭐 할 수 있다? 근과 개수의 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근의 구조에 따라서 조금 더 쉬운 방향으로 식을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해서 441번 문제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올릴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자, a가 유리수고 b도 유리수라고 제시를 해준 상황이야. 알겠죠? 그럼 이제 요 무리수 근은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갈 근이 아니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 유리계수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뭐가 된 거야? 3 플러스 루트 5라는 무리수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무슨 얘기 할 수 있다고? 다른 근이 보다 3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부분의 구호만 바뀐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두 근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죠? 그쵸? 우리 두 근을 다 하면 뭐 할 수 있어? 다시 식 작성하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계만 이용해서. 자, 두 근이 얘랑 얘야. 얘랑 얘의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하라고?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합은 뭐예요? 6이죠. 곱은 뭐예요? 제곱 마이너스 하면 4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6이었고, 그쵸? B는 2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을 다 알고 있으면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한 식작성까지 하면서 문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필기 한번 좀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음만 했다가 4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알겠죠? 머리 좀 식히고 남은 시간 다시 진행할게. 알겠지? 물 마실 사람들, 화장실 갈 사람들 갔다 오세요. 쌤도 우리가 답지 좀 찾아올게요. 원래 30분 끊는 거 아니었어? 20분 까먹긴 했어. 언니, 그니까. 나와 봐.